네, 안녕하세요. 창필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사업하겠다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볼 건데요. 한 가지 질문을 제가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한 달에 내가 일해서 버는 돈이 1,000만 원이고 옆에 있는 쟤를 시켜서 버는 돈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어떤 거를 선택을 하시겠어요? 저라면은 한치도 주저없이 두 번째를 선택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손해를 안 보고 100만 원이 주어지는 그 현실에 정말로 감사를 할 거고요. 그 100만 원을 주게 된 그 사람에게 진짜 큰절하고 그 사람이 더 성장할 수 있게 돕고 그 사람이 110만 원을 주고 150만 원을 줄 수 있는 그렇게 금액을 늘려가는 재미로 살아갈 것 같아요. 내가 하면 쟤보다 잘하겠지만 내가 정말 훨씬 더 쟤보다 잘하더라도 100% 남을 맡겨서 나온 수익이 진짜 수익이기 때문이에요. 정의를 한번 해본다면은 첫 번째 경우는 수익이라고 불리는 인건비인 거고 두 번째가 진정한 수익인 겁니다. 내 실력이 늘어나면 내 인건비는 점점 더 늘어납니다. 내 시급이 높아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내 비싼 시급 들여서 장사를 하는데 수익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죠. 장사 기술자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아르바이트 2명목, 3명목 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장사를 하던 사업을 하던 내 실력과 내공이 깊어지면 내 정성과 시간을 기반으로 한 가치가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얻는 돈은 사실상 인건비지 수익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이 인건비와 수익을 혼동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내공이 깊어지고 뭔가 알게 되면은 망하진 않겠다. 소위 말해서 살아남는 방식을 알게 되고 무언가 그때부터 더 큰 목표가 생기고 사업이라는 걸 꿈꾸게 되고 그때부터 직원을 쓰든 맡길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쓰게 됩니다. 이미 내가 내 시간 들여서 성공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 때문에 이렇게 돼 갔는지를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의 노하우를 나의 밑에 사람에게 장착을 시키면 그 다음에 대표인 내가 서포트를 해준다면 그 친구는 나보다는 훨씬 더 빨리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아주 선한 아주 착한 그런 베품의 퍼포먼스까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도와주면 더 잘 되겠지. 그럼 걔도 이익이고 나는 혼자 한다고 오래 걸렸지만 걔는 나 때문에 빨리 갈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얘기하는 걔는 얼떨결에 성장 과정도 없이 바로 나 같은 좋은 사장을 만나서 바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폭풍 티켓을 얻은 겁니다. 그 걔는 전생에 엄청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엄청 좋은 사람이 된 거고 그 사람으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까지 하게 됩니다. 착해도 이렇게 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더 큰 비상을 꿈꿀 때 항상 그 실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실수를 하게 돼요. 내가 하는 게 훨씬 잘하기 때문에 기껏 사람을 돈 주고 월급 주고 써가면서 그렇게 뽑아놓고도 관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보는 것마다 답답하겠죠. 내가 하면 1,000만 원 벌 수 있는데 제가 하니까 100만 원밖에 못 벌고 조바심이 나고 말로는 맡긴다고 해놓고 어떻게 맡깁니까 그걸. 그러면 고정비는 고정비대로 쓰고 그냥 내 수족 역할로 하는 역할로밖에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가장 최악은 맡긴다고 해놓고 그 맡은 사람의 의지까지 꺾어놓는 그런 사장들. 사람이라는 게 각자 가지고 있는 삶의 이유나 목표치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의 목표치를 밑에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그럼 그 밑에 사람들은 뭔가 일을 해도 최선을 다해도 성취감을 느낄 일이 없습니다. 이 자존감과 성취감이 좀 느껴야지 이게 돈을 떠서 일도 재밌는 건데. 그럴 때 그래도 괜찮은 사업가들은 깔끔하게 이건 안 되는구나.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이건 내 죄다. 내 잘못이다 생각하고 퇴직금이라도 두둑이 주고 보내는데 이거는 사람을 쿨하게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한계를 정해놓고 그냥 시간은 계속 가면서 그럼 그 사람의 맡아서 하는 그 직원들, 그 조직원의 행복은 없어지고 결국 그 조직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결국 혼자 잘난 겁니다. 그 최악을 제가 예전에 해봐서 압니다. 그것까지 얘기하면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하다 보니까 진짜 천불이 나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보다 못해서 천불이 나고 지들 거 아니라고 이따구로 하나? 이런 걸로 천불이 나고 에휴 그냥 내가 하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관여하게 되고 단점이 너무나 명확해서 이거 하나씩 까게 되고 결국 돈은 돈대로 쓰고 신경은 신경대로 쓰고
말로는 사업가라고 하면서 그냥 내 돈 버리면서 내 인건비를 쓰는 그런 행위를 했던 거죠. 인건비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자기가 1,000만 원 벌었다고 100만 원 가져가는 그 사업가를 무시까지 합니다. 그 사업가들은 1,000만 원 벌 줄 몰라서 100만 원에 웃음 지는 게 아닌데, 그렇게 100만 원이 들어오는 시스템이 발전을 하는 거가 너무 기뻐서 웃음 짓는 건데, 1,000만 원 버는 그 장사꾼들은 그 액수로다가 점수를 매겨버리고, 자신이 잘하고 그 사업가는 뭐 돈 좀 번다 하면 단지 나보다 좀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그렇게 갈아타지 않으면 자기가 평생 일하고 살아야 되는데도 말이죠. 정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분들 진짜 평생 그렇게 일하고 살아야 돼요. 어찌 보면 달인이라고 불리고 대가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분들이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달인분들과 대가들은 엔지니어로서 최고 실력을 가지신 분들이라서 그 자체로 존중받고 우리가 리스펙해야 되는 거지만, 사업가로 넘어가서는 이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가치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내가 대가가 되고 달인한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한다고 하고서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달인분들과 대가들은 내 인건비 들어가면서 깔끔하게 그냥 먹고 사시면서 수제자를 키우면 되는 거예요. 수제자로 난 돈을 벌 거야, 이런 생각 하시는 분 많지 않잖아요. 수제자를 키운다는 건 수제자를 키워서 걔도 나처럼 먹고 살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정말 스승님, 선생님에 가까운 거죠. 사업이라는 거는 내 시간을 써서 내 인건비를 들여서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 남의 시간을 써서 남의 인건비로 돈을 버는 시스템인 거거든요. 완전 다른 겁니다. 이게 똑같은 잣대를 들이밀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인건비를 쓰면서 사업하다가 점점 내가 사라지고 남의 인건비를 쓰다가 그 남의 인건비가 점점 더 높아지게 되고, 급기야 그 남이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 안에서 꿈을 꾸게 되고 행복해지고 그 한계를 넘어갈 때 그 회사는 점점 커지고 그 사업가는 한 것도 없이 점점 더 멋있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업가분들, 진짜 사업가가 된 사람들은 말끝마다 이런 얘기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 했지 제가 한 건 없어요. 이거 겸손의 얘기가 아니라 진짜 한 게 없을 겁니다. 다 직원분들이 한 거예요. 장사의 달인을 목적으로다가 하나를 투자해서 내가 30년, 40년을 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장사를 하실 분들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사업가를 목표로 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먼저 발전하고 노력해서 내 실력을 높여서 내 인건비를 점점 더 늘려가는 과정은 필요한 건 맞지만, 혹시라도 내 인건비로 버는 돈을 내 수익이라고 오판을 하고 앞으로의 목표 설정을 하는데 정말 잘못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사업이 뭔지, 이 지금 내가 수익을 보는 이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정립을 해야지만이 앞으로의 목표 설정도 순조롭게 하실 수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그 안에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창필식이었습니다.